여러 가지 정책들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아까 제가 갑철수냐 또 안철수냐 이제 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문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철수라고 그렇게 퍼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 후보께서 제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라 살리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또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증할 방법이 있으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임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문 후보께서는 아드님 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열 며칠만 그냥 버티고 가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지금이라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를 열어서 저도 교문이 협조하고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환노위를 협조해서 이 문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회피하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바라지 않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철수 후보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SNS뿐만 아닙니다.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검증했는데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셔서요. 홍준표 참 후보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신설하고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공수처 참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공약입니다. 공약입니까? 예. 공수처라는 거는 새로운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거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홍준표 검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후보님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걸 갖다가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주자는 겁니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상호 감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시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합니다.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죠. 수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제 말은 검사를 갖다가 경찰하고 동렬해 두고 수사를 하게 하면 상호 감시 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수처가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요. 오히려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말씀하신 수사청을 만들자. 저는 이거야말로 그거는 별도의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 가치가 없는 말이고 지금 만약 공수처라고 전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을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경찰도 지금 그만큼 수사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많이 발전됐으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지죠. 그것도 저의 공약입니다. 아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아니 그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그 주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찰도 그럼 검찰하고 똑같네요. 예,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내가 꼭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 이때 김성구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 1개 그룹만 소위 그 1심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수사 도중에 6개를 추가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 386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많이 걸려 있었고 또 일부는 북으로 A4 용지로 수십만 장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2006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성규 국정원장을 불러갖고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걸 이제 버시바우 대사가 미정부에 보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위키리스크에 지금 폭로가 돼 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왜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자들이 전부 그 386 그 당시에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 해고를 했다는데 그거 좀 한번 해명해 보시죠.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원 수사입니다.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갖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김성규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에 쫓겨났어요.
그거 그 당시에 전부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그 보고서의 내용이 위키리스크를 통해서 폭로가 다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하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어제부터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한 정부에서 사면은 성완종이 2번 해줬는데 나는 성완종이를 몰라요. 그런데 성완종이를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을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예. 그래 2번 해줬잖아요. 그 2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예.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사실이 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또 방금 이야기를 지금 얼머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왜 무슨 해요? 영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예. 문 후보는 천족에 믿고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죽을 죄도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45년 전의 일을 누가 밝힌 것도 아니고 제가 18살 때 일을 제 스스로 책에서 12년 전에 밝히고 국민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미 12년 전에 한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한 짓도 아니고 친구가 그래 하는 것을 내 말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이미 했고 또 그것이 이제 공개를 돼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대선 때가 되니까 그것도 검증이라고 내가 아까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얼머무리지 말고 아니 성완종이 그럼 사면할 때 2번 할 때 그럼 몇 입에 했습니까? 자, 시간이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니에요? 유치한 토론 태도가 아니고 지금 아까 유치한 거는 안철수하고 2번 할 때가 유치한 토론이었죠.